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강전 대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일단 오늘 8강전 대결 두 종목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은 오병기님의 동진 세미캠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주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에 맞붙을 종목은 김종군님의 에코마케팅입니다.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했다. 두 종목 모두 현재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펀더멘탈 좋은 종목이고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동시세미캠도 그렇고 에코마케팅도 올해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 쪽에 속했습니다. 단 이제 지금 파동은 우리가 이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주식을 이제 하루 이틀 또 한두 달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번 30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11월 1일부터는 유럽의 양적 완화가 이제 500억 유로죠. 우리도 따지면 50조 원씩 매달 이제 양적 완화가 단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개도국 쪽을 중심으로 한 경기 관련주의 유동성 장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경기 상승 사이클 쪽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그 경기 저점이 나온 이후에 나오게 되면 경기 저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재 산업재, 화학 철강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나 기계나 건설 이런 쪽이 이제 경기 관련 종목으로 선취매가 들어오면서 유동성 장세의 중심 종목이 되었는데 이번 파동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이 이제 멈추고 중성장으로 진입하면서 또 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리고 산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꿀뚝 산업에서 첨단 기술 산업 내지는 4차 산업 또는 지능화 산업 이런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IT주들이 IT 소재 부품 회사들이 앞으로 경기 관련주 중에서는 과거의 화학 철강이나 이런 소재 산업재 섹터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오늘 그 나온 뉴스에 의하면 반도체가 또 하나의 슈퍼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다. 왜? 5G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5G 폰이 날개돋치듯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IT 소재 부품 장비는 경기 관련주로서 앞으로 2년 정도를 경기 상승을 이끌 또 경기 상승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을 이끌 거기 때문에 이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도 이 4차 산업이나 이런 거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종목은 이제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게 어떤 빅 트렌드 산업적인 업황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혼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실적은 뭐 나름대로 괜찮지만 바닥도 대략 나온 것 같지만 이것은 여기 과거에 많이 상승했던 이런 흐름들 그래서 기간 조정은 좀 더 필요하다. 여기 고점에 물린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시장 핵심 종목은 IT의 소재와 산업재 이쪽에 중심을 둔다면 IT 부품과 장비 소재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반도체 소재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전거래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네. 그 흐름이 낙수 효과처럼 전반적인 소재 부품주들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들, 이 네.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쪽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앞으로 적어도 3, 4년 내지 앞으로 10년 동안은 경기 관련주라고 네. 하면 그냥 삼성전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아이템이 소위 IT 부품 반도체라는 게 IT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역시도 OLED도 IT 부품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 IT 소재와 부품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이제 적어도 2년 정도는 상승 파동이고 그다음에 다음 파동 그 이후에 나오게는 다음 파동에서는 소위 IT 소비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전 쪽에 전기전자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최종 소비재예요. 그래서 경기 소비재라고 부르는데 이쪽이 이제 또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소재 부품에도 속하고 아까 말했던 소비재에도 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앞으로 한 5년간의 경기 상승 사이클에서 중심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 IT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중점을 두어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진 세미컴과 에코마케팅의 대결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1승을 거뒀고요. 이어서 오하임님의 KH바텍, 이에 맞붙을 종목은 조영은님의 SL입니다. KH바텍은 갤럭시 폴드와 관련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 될 테고요. 네. SL은 개별적으로 자회사 흡수합병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이 두 종목의 대결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쨌든 자동차 섹터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 쪽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IT주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거기에 이제 최종 소비재 쪽에 스마트폰의 사용이 높아지고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이런 많은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이 스마트 기기들이 또는 이 로봇들이 시장 중심에 오면서 그쪽 산업의 성장이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앞으로 수년간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그 신문에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KG바텍은 지금 그 폴더블 폰 여기에 지금 그 관련 종목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폴더블 폰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이 KG바텍 또 KG바텍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세경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는 1등주입니다.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 폴더블 폰은 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은 폴더블 폰 관련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삼성전자가 경쟁자들에 대비해서 애플이나 화웨이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한 6개월 정도 제품 완성품 출시를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이 IT 여러분 6개월 뭐 금방 따라 하는데 뭐 별거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IT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신제품 나오면 2년 정도 팔면 그다음엔 다른 아이템을 또 발굴해서 개발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6개월 정도 먼저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서 지금 막 뭐 심지어는 초기 제품들은 소위 품귀 현상을 벌일 정도로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 폰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행을 리딩하고 혁신을 리드하고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이 폴더블 폰의 삼성전자, 특히 폴더블 폰은 앞으로 소위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삼성전자의 무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던 것도 바로 이 폴더블 폰을 포함한 이런 스마트폰은 물론 중저가 폰들도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또 리드할 것은 이 폴더블 폰 관련 종목이고 이거는 신소재에 가깝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KG바텍 이 종목도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도 되는 주도주 중에 하나다. 그래서 폴더블 폰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두어야 될 종목은 세경하이테크.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KG바텍이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KG바텍으로 하고 제가 이제 지는 회사들 좀 분석을 잘 안 해드린 경향인데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SL입니다. 뭐 이 종목도 자동차인데 아무래도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지금 파동이 아니라 앞으로 3년 정도 후에 나오게 될 파동. 그러니까 적어도 2022년 정도는 되어야 자동차 관련 종목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한 뭐 소위 수소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인 상승 파동, 경기 파동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머릿속에만 기억해 두시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파동에서는 바로 이 IT 쪽에는 아까 동진세미캠이라고 하는 그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재 회사 그리고 지금 폴더블 폰 관련한 소재 회사 세경하이테크 조금 전에 보셨던 두 종목의 승자인 KG바텍 이런 종목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또 메모리와 비메모리 함께하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SFL 반도체라는 종목이 급등세 보이면 직전 고점 넘어가고 있거든요. IT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속속들이 막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서 이 최고의 종목들 실적이 좋고 앞으로 성장의 비전을 갖출 수 있고 IT 중심의 경기 회복에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의 승자는 KG바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까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두 종목은요. 윤여민님의 펄업있습니다.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 중 하나죠. 곽영훈 부장의 종목은 원익 IPS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 한 종목인데 이 두 종목 서로 다른 매력을 좀 갖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이기게 될까요? 네, 일단 펄어비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 사실 그 상장하고 나서 시세 낼 만큼 다 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파동은 이제 중국 중심의 경기 파동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앞으로 한 10년, 한 20년 정도는요, 선진국, 특히나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런 그 IT 제품과 IT 부품, IT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반도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걸 만드는 나라들이 끌고 가는 새로운 일종의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뭐 정보화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지능화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 종목 이제 그 게임주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 NC소프트 정도만이 이제 중국의 공세에서 살아남아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나머지 게임주들 별로 잘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히트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후속타를 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 신작 기대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큰 그림에서는 이 과거 10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최근 뭐 17년 정도 전후까지 최근 한 5년 동안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이 화장품주와 함께 좋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주에 대해서는 큰 그림에서는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쟁력이 또 둔화되는 모습이라서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두 종목의 승자는 이 펄어비스보다는 원익 IP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익 IPS는 뭐 어제 지난 화요일 날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잠깐 쉽니다만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원익 IPS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이죠. 반도체 OLED 장비 관련 종목으로서 원익 IPS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대결할 두 종목은요. 정은정 과장의 백광소재 그리고 염승환 차장의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두 종목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오늘 그 14번째 그 돼지열병에 관련한 확진이 발생을 했는데 연천이 또 연천으로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연천 옆에는 이제 바로 거기부터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강원도인 철원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돼지열병이 사실 이 바이러스가 뭐 확실히 죽지 않고 30년, 40년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뭐 치료제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이 모멘텀 자체는 살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이제 모닥불 종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일 관계가 지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한일 관계가 뭐 악화되면서 그 신문이나 어떤 종편이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공중파나 이런 쪽에 그 많은 그 화면과 또 각종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던 그 타이밍,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터졌을 때 여기서 이제 대시세를 한번 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모나미는 모닥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올라서 불이 이제 한계까지 이렇게 커진 다음에는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작이나 이런 게 탈 것을 집어넣으면 불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 이런 자리에 장작을 집어넣어도 불꽃이 더 커지지 않고 점점 사그라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모닥불처럼 이렇게 꺼지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면 여기 재만 남기게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도 그런 영역에 와 있다. 라고 보고 이제 뭐 대한민국의 돼지열병이 상륙해서 실제로 발병을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또 이것이 뭐 확산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문제의 그 키워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일본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불매 운동을 포함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온통 그냥 뭐 전 언론이 이 일본 문제를 뭐 소위 도배하다시피 했었던 그 시절에 간 다음에 실제로 일본과 관련된 그런 그 이슈들이 뭐 잠잠해진 건 아니고 계속 지금도 역시 우리가 일본과 갈등 관계에 놓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이슈나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뭐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닌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슈나 테마가 이렇게 피킹을 쳐서 그야말로 큰 시장에 예를 들면 여론이나 이슈에 화두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되지. 못 팔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여기 제자리로 내려와서 재만 남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했지만 이 종목은 조금 좀 지금 시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요소이고 또 이 백광 소재와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자리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시세를 냈으면 이게 3,600원, 4,000원에서 100% 올라서 갔으면 이게 오를 만큼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좀 이런 쪽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종목과 좀 오늘 그 대결을 펼치고 있는 원익 머티리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익 머티리얼스 사실 원익 IPS가 보시면 이 원익 머티리얼스를 여러분들 주의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원익 IPS하고 이제 같은 계열사입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이 검은 선 이게 넘어가면서 업황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의 실패 이후에 돌아서 버렸거든요. 이거 통과가 됐죠. 돌파가 된 건데 원익 머티리얼스도 바로 오늘 지금 통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뭐 편하게 늘고 가도 아마 31,000원 레벨까지는 뭐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의 트렌드는 이제 경기가 내년 2월, 3월에 저점을 치고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눈앞에서 여러분들 지수가 뭐 오늘 30% 빠졌기 때문에 또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은 불안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시장은 내년 이후에 경기 회복을 준비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IT 부품 소재 관련 종목 원익 머티리얼스 두 종목의 승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은 이런 얘기 해드립니다. 소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바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될 정도로 앞으로 경기가 회복됐을 경우에 한 2년 정도 상승할 섹터가 뭔가 경기가 좋아질 섹터가 뭔가 또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업황이 좋아질 섹터가 뭔가 이걸 큰 그림으로 잡아놓고 그 안에서 종목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백광 소재보다는 원익 머티리얼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시장 상황 좀 살펴보면은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에서는 또 1.31% 낙폭부터 늘려가고 있는데 네. 오늘 종목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모사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경기 방어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바닥이든 상투든 간에 네. 악재는 계속 상존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재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경기 사이클이 변동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요소들은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주가는 항상 저점에 있을 때 악재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식은 악재를 딛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미 한참 지난 그런 그 전략이다. 왜냐하면 경기 방어주들이 갈 때는요. 여기 이 자리에 경기가 주가가 고점을 치거나 경기 고점을 친 이후 경기 하강 국면에서 초입에서 경기 방어주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경기가 돌아설 때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가 안 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위 과거에 이제 경기 방어주 라고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SM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 보시면은 지금 뭐 경기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고점을 쳤던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는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경기가 나빠서 빠지는 게 오늘 빠지는 것은 악재 때문에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보고 보시면 이게 지수가 여기가 2018년 1월에 고점을 치고 이렇게 내려오죠. 이 내려오는 동안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SM은 컨텐츠 관련 종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일정 수준이 지나게 되면 경기 방어주도 같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여기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고 여기는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이라 이렇게 보면 A, B, C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하락할 때는 경기 방어주가 가지만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이나 저성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경기 방어주도 역시 급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샘플 비슷한 걸 말씀드리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이 경기 방어주의 대표주인 음식료 관련 종목 중에서 CJ 제일제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이 얘기는 못 해드리는데 제일제당을 보면 보세요. 이 제일제당이 여기 이 파동에서는 경기방어성 성격으로 횡보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 경기가 이제 2018년부터 결국
이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는 박살나서 지금 신저가 상태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 방어주를 접근하는 것은 전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일부 종목들이 혹시 음식료나 엔터나 게임이나 뭐 화장품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이 올라오는 것은 그거는 업황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 모델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건 차별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는 것이지 전체 업황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경기 관련주에 관심을 줘야 될 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 관련주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네.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좀 해주셨다면 네. 경기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네.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동진 세미캠도 경기 관련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동진 세미캠은 바로 이틀 전에 네. 여기 우승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어제 드디어 지난 화요일 날 급등하면서 10% 가까이 오르면 신고가를 간단하게 썼거든요. 이게 우승 종목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우승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OLED 등의 IT 부품 소재 관련 종목들이 경기 관련 종목에서는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빠지니까 이제 또 경기가 나빠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10월 말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또 단행이 되고요. 11월 초부터는 유럽의 양적 완화가 단행됩니다. 특히 저는 뭐 다른 건 잘 안 믿지만 돈의 힘은 믿습니다. 그래서 월 500억 달러가 1년 내내 풀리면은 500억 유로인데 500억 달러나 500억 유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50조가 되는 우리 돈으로 매달 풀리게 되면 1년이면 500조 원이 풀리게 되고요. 한 2년 풀면 1000조 원이 풀리게 되거든요. 근데 유동성은 승수 효과가 있어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그게 통화를 이제 팽창시키고 통화 승수 효과를 일으키면서 유동성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500억 유로씩 이렇게 팔아서 한 소위 그 3천억 유로 정도 전후가 풀리게 되면은 제가 판단할 땐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개도국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규모 자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국인들 유럽 자금 들어서 한국 주식을 산다면 뭘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이게 바로 지금 경기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4강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에서 맞붙을 두 종목은 동진세미캠, 오병기님의 종목이었고요. 오하임님의 KH바텍입니다. 이 두 종목 4강전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우위를 가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두 종목 모두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네. 근데 실적을 보면 조금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 KH바텍은 지금이 핫하죠, 지금 왜냐하면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이 막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모양도 조금 달라요. 역시 에이스와 에이스가 아닌 게 다른 것은 이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뭐 3년, 5년 좋다면 이 종목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50일 신고가를 이미 넘어서서 잘 빠지지 않아요. 물량이 안 나오죠. 오늘도 이제 장중 고점 돌파한 이후에 잠깐 쉬었을 뿐 매물이 별로 안 나오고요. 더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 KG바텍의 경우에도 나쁘진 않아요. 한데 아직 고점 못 넘어서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검은 선이 있어요. 큰 추세를 턴어라운드를 하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가야 될 길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동진세미캠은 보세요. KG바텍은 아직 여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동진세미캠을 언제 통과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바로 지난 7월에 여기 터치했고요. 지금 이미 검은 선을 밑에다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추세 전환에 성공했고 업황이 완전 턴어라운드 되는 게 확인이 됐다면 얘는 아직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 승자는 동진세미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이 또 1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이제 4강전의 종목은 곽영훈 부장님의 원익 IPS 그리고 또 염승원 차장의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두 종목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비슷하긴 한데 역시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은 애가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원익 IPS도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원익 머티리얼스는 또 자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먼저 개선되고 또 상징성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라고 보고요. 차트 보셔도 지금 9월 초에 기록했던 이 자리를 소위 원익 머티리얼스 이제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익 IPS가 이 주도주는 항상 요 앞서가 있지 뒤져 있지 않아요. 앞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종목 승자는 원익 IP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종목이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방금 꼽아주신 원익 IPS 그리고 앞서서 우승을 거머쥐었었던 종목이죠. 바로 이제 동진 세미캠이 함께 맞붙게 됐습니다. 한 종목만 고른다면 이제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 건가요? 네, 여기 이제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도주는 왜 우리 소위 이 지금 경기도 저점이 예상이 되고 내년 2월에 그다음에 지수도 지난 9월 초에 이제 저점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경기 저점이 나오고 한 2년 정도 주가 하락한 날 큰 저점 그리고 상승 2년이 진행되는데도 주도주가 여러분들 그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의 포트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도주가 무서워요. 높이 올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바닥권에서의 그 여러분들 정서 자체는 투자 심리는 아직도 악재는 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불안하다라고 정서적으로 느끼는 가운데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하고 많이 간 종목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도주는요 저점 근처만 돼도 벌써 지수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그러면 벌써 신고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걸 신고가를 가는 것들이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핏 차트를 보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사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진세미캠 이 종목은 과거에 이 푸른 기술이나 소위 경협주들이 움직이던 그 푸른 기술로 따지면 어느 정도 자리냐면 잠깐 볼게요. 푸른 기술 대시세 냈잖아요. 대시세 냈는데 이 종목이 지날 때 지금 이제 가격하고 비슷한 자리예요. 동진세미캠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래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검은 선 아래 지지하고 딱 돌아서서 자리 서서 신고가 딱 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기술은 여기서 그냥 220% 정도를 갔는데요. 이 동진세미캠은 이런 그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완만한 상승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목표치까지 충분히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동진세미캠이라서 두 종목의 승자 오늘의 우승 종목은 바로 동진세미캠으로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과 원익 IPS 대결에서는 동진세미캠이 오늘 머사지에서 1등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이 종목은 매수가 18,000원,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해주실 거죠? 네, 잠시 후 10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 이 시간 동안에 다 못했던 내용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지금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종목들 다 신고가 기록하면서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폭발 시세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테마주보다는 우량주 또 내수주보다는 술출주 부실주보다는 실적주에 집중하는 그런 투자자 무릎에 싸서 어깨에 팔자라는 그런 전략 알고 싶은 분들 IT주 수익 극대화 방법 잠시 후 10시 10분 김동호의 애프터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5시 특별방송 후에 제가 만드는 5시 무료 방송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사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